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5월 28일 금요일 9일 제지 영상을 또 합니다. 오늘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분 식구분께서는 오늘 또 내렸네 이렇게 댓글에 다셨더라고요. 다른 그래핀 관련 주들은 올랐는데 오늘 또 9일 제지는 내렸다. 그래서 제가 댓글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핀 관련 종목은 어떤 종목을 말씀하시는가요? 그랬더니 EM 플러스 그리고 상보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 종목들에 대해서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대면적 그래핀인지 브레이크 그래핀인지 조금 더 연구해 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EM 플러스 같은 종목은요, 그래핀과 CNT를 또 결합을 해가지고, 이상야릇한 또 종목의 그래핀 관련으로 또 이렇게, 얼마 전엔 2차전지 부분에 했었고, 그랬던 종목입니다. 최근 전환사채에서 납입기일이 자꾸만 늦춰지는 여러가지 조금 공시 내용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EM 플러스는 지난 7, 8년간에 걸쳐서 최대 주주가 6번 정도 전부 바뀌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EM 플러스는 현재 스탠더드 그래핀의 투자이지 자회사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기업도 유사한 것이 있는데 제지회사가 항암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지분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항암 그 투자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제지회사의 직원들이 미국 암학회에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뭐지? 자회사도 아니고 단순 투자사인데 그곳에 대한 일부 투자사인데 그 직원들이 그 항암학회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와 같이 시장에서는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저는 100% 믿지를 않습니다. 상보 역시나 다른 거에 대해서 국책과제 이런 것이 있지만 대면적 그래핀과 브레이크 그래핀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지는 않고요. 그래서 같은 그래핀 관련이라고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 이 정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 좋은 종목 그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투자하시면 될 터인데 이게 떨어지는 종목에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제가 공매 세력 들여다보기 그리고 6월의 기대감 이렇게 썸네일 제목에 달았습니다. 공매도 세력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기 전에 일봉상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21선이 21선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꺾여지는 모습이요. 그리고 이것을 경계로 해서 5일선이 상승 하락 모아지면서 이틀 동안 몸통 데드 그리고 그럼에도 6,250원 정도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 일봉상에서 서서히 61선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위치는 폭포수처럼 쏟아질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오늘은 금요일에도 불구하고 146만 6천 주 이렇게 종가는 6,270원 보통 6,300원을 조금 하회를 시켰네요. 오늘의 창구 한번 볼까요? 창구를 먼저 보게 되면 오늘 공매도는 5월 28일에 24만 7천 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매도 세력은 핏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내셔널 그래핀 코리아가 오늘 28일로 26일부터 마감을 3일째 마감을 하고요. 27일 윤 교수가 발표를 했고요.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단기 투자이신 분들은 포지션을 정할 때가 됐죠. 정리해야 할 부분은 정리하고 쥐고 들고 갈 부분들은 들고 가고 공매도 세력은 대단한 이러한 상황에서 타겟을 잡고 있죠.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동평균선, 이평선 지켜야 할 자리를 이렇게 뚫고 데드크로스 시켜가지고 이렇게 투매를 유도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오늘도 그와 같은 것이 JP모건 창구와 신한금융투자를 통해서 여실히 면밀하게 체결 내용 시간과 함께 들여다보시게 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 주식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충분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차후에 시간이 날 적에 잠시 보여드리기는 하겠는데 그러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5월 27일 어제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24만 7천주 24만 7천주 공매도 평균가는 6,400원 오늘은 6,275원 오늘은 종가가 6,270원이니까 어제는 대략 120원 정도의 차익을 냈고 오늘은 5원 정도를 차익을 냈습니다. 오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은 21만 주를 매도했고 그래서 640만 주 5.01% 지분 보율, 신용시장은 5.0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8천억을 조금 더 밑돈 7,992억 원을 시가총액을 하고요. 오늘 매도 상위를 한번 볼까요? 오전부터 뭐가 됐냐면 JP모건이 이렇게 기속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JP모건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이죠. 23만 주를 5월 21일 날에 이렇게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상승시킬 때는 적은 수량을 하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많이 매도를 하죠. 최근에는 여기가 34만 주 정도가 있는데 28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하는 특히 이상하죠. 고점 매수, 저점 매도, 공매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현재 대차 잔고는 조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따라서 공매 잔고는 현재 제가 확인했는데 336만 주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5월 26일자 기준이고요. 9일 제지는 11위에 336만 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게 되면은 어제와 오늘 대략 50만 주, 24만 7,700 이렇게 26일자 기준으로 335만 주의 공매도 잔고, 27일 목요일, 28일 금요일에서 50만 주, 따라서 380만 주에 해당하는 공매도 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336만 주에다가 50만 주를 더하게 되면 386만 주가 되겠죠. 여기에는 UBS와 JP모건이 잔고 대량 공매 보유 창구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외국인은 5.01이라고 그랬죠. 638만 주에서 380만 주를 빼게 되면 200여만 주 남짓. 뱅가드 블랙록일 보유한 물량을 빼게 되면 실질적인 외국인들의 보유 물량은 없습니다. 전부 다 대차를 해서 공매도를 치고 있죠. 대한민국 IT 강국의 첨단 소재에 해당하는 대면적 그래핀에 이제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쨌건 지난해에 11월 8일 10일 정도 나왔으니까 대략 6개월 정도는 연구만 하고 있어서 다음 주 정도에는 회사와 좀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 홈페이지에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되지 않느냐, 아니면 윗선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주주들에게 또는 용기를 가지고 또 회사에 대한 믿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하자가 없는,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이미지,
대면적 그래핀의 8인치라든지 12인치 리지드 배치식이라든지 그러한 웨이퍼의 그래핀 이런 부분을 이미지라도 이렇게 올려줄 상황은 되지 않는가 이렇게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 윗선에서 얘기해서 건의가 해봐서 뭐 해볼 수는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의 이 JP 모건하고요. 그리고 신한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신 장중에 내다 팔기를 시작을 하죠. 신한금융 투자를 한번 볼까요? 일간으로 보게 되면 매수 흔적은 많지 않은데 매도 흔적은 대단히 많습니다. 70만 주 매수 부분 이렇게 쭉 조사를 하게 되다 보면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요? 피투자인 대차를 했기 때문에 필려서 팔기 때문에 수량이 맞지가 않죠. 매도 수량이 더 많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한금융 투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JP 모건이 보여지고요. 이런 데에다가 공매도를 치다니 아무튼 아주 시장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될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대단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시간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요. 시간에서 오늘 움직임도 면밀하게 예전 같았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영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6시에 보게 되면 이 현재는 장중에 보게 되면 여기가 66,270원에 대략 28,000주 정도를 매도하고자 했었죠. 그래서 시간에 4시 이전에도 15,000원, 15,000주 정도가 매도하고자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실제로 동시호가에 들어가면서는 그와 같은 모습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그리고 6,270원, 50원 정도에 거래되어서 최종 시간의 거래량은 23,111주. 그럼에도 6,270원에는 24,115주가 이렇게 매수하고자 몰려 있습니다. 이것이 페이크성인지 기대감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더 몇십 원 정도 올려서 또 다시 이렇게 대차 잔고의 물량으로 이렇게 또 주가를 밀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무리되어서 다시금 6,300원, 400원을 지나서 6,400원, 500원에 또다시 안착을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또 시장이 무척 궁금한 상황이죠. 이렇게 여유롭게 보유할 물량은 어느 정도 곳간에 다 채워놓은 상태에서 공매 세력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잔머리를 굴릴까 이렇게 시장을 유유자적하면서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24,000주가 들어왔다. 긍정적인 모습은 뭔가 다음 주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의 세력은 막판 6시쯤에 이렇게 6,270원에 맞지 많이 사는 듯 페이크성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6,300원에 회복이 된다라면 또 대차를 이용해 가지고 주가를 누르는 형태. 회사에서 아무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어떤 호재성이나 기대감을 갖는 것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 특허도 역시 보정 상태로 조금 더 늦게 나올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공포감 조성해서 프로그램 매매로 이렇게 주가를 눌러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기대감으로 또다시 2-3% 정도 6,400-500원 올려놓을 것인지 저는 무척 궁금한 상황입니다. 오늘 또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네이버나 이런 검색을 했더니 그래픽 관련 기업들이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 MCK테크라는 기업에서는 그래핀 기술을 활용해서 바이오 센서를 개발한다라고 했고요. 인터로즈라고 하는 기업은 국내 1위의 콘택트 렌즈 기업인데 여기를 이렇게 홍병희 교수 그래핀 스퀘어와 함께 이렇게 인터로즈가 업무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이렇게 좀 더 콘택트 렌즈 적용할 수 있는 그래핀을 이용한 이런 업무 협약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EM 플러스의 그래핀과 CNT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날짜를 보면 EM 플러스는 최근 이틀 동안 주가가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죠. 지난달 EM 플러스가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그래핀, 그리고 CNT, 탄소 나노 튜브를 결합한 복합 도전제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조금 더 움직였고요. EM 플러스 관계자가 말하기를 해당 도전제 솔루션은 양산시 연간 2,500톤 규모로 생산이 가능하다. 연간 600억 원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이들 제품으로 2차 전지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저는 잘 EM 플러스는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몇천 원짜리가 한 10배 정도의 주가 폭등시킨 적도 있었죠. 뜬금없이 항암제에 뭘 한다라고 해가지고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7, 8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인가 어디에서도 미국 어느 기업과 또 수처리 문제로 해서 얼마 큰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미국 기업이 알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갔다 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M 플러스에 대한 것은 상한가를 서너 번 가도 전혀 부럽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9일 제지에서의 시간에 대해서는 이러한 움직임, 그리고 시간외에서도 거래량은 대단히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은 윤 교수로 발표로 인해서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의 비중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공매 세력의 활개 등등 이럼으로써 현재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메마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진성주주들의 구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다. 다음 주에. 따라서 앞으로는 서서히 떠날 사람 떠나고 진성주주들만 남아있어서 만약에 6,200원대 여전히 지속이 된다라면 저점 공략을 해서 탐을 사람들은 많이 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인터내셔널 그래핀 컨퍼런스에서 이런 그래핀 관련 업계의 종사자분들은 반드시 그 윤 교수의 이번 2월에 특허도 등록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청강을 해서 돈을 내고 들어서 반드시 기업적인 문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에서 홈페이지에 이미지 이렇게 업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윗선에서 주주로서 한번 건의사항도 드려볼 생각이고요. 대한민국의 미래 맥거래, 그리고 대면적 첨단 소재 기대가 크고요. 한 주 동안 어쨌건 수고 많으셨고 공매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전쟁을 편안하게 싸움 구경하듯이 이렇게 저는 지켜볼 생각입니다. 다음 주도 또 기대가 되면서 또 저점이라고 한다라면 또 자본이 좀 들어오는 금액을 가지고 좀 더 담을 생각이고요. 이제는 많이 6,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담지 않는데 이렇게 기회를 또 주니 또 담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는 익절하고 싶은데요. 이런 대면적 이 9개월 제지에 대한 이 그래핀에 관련 이것은 최소한은 10,000원 아래에서는 전혀 팔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한 주간 지났으니까 주봉의 모습도 한번 볼까요? 최근 이렇게 한 달 정도, 여기가 4주, 또 4주, 한 달, 2달 정도가 되나요? 이게? 4월, 5월, 2달 정도가 되겠군요. 주봉. 2달간의 모습은 현재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고요. 10주선을 잘 딱 걸친 상황이네. 6,270원. 월봉 한번 이제 곧 볼까요? 월봉도 5월봉은 상당히 거래량이 줄어든 모습이죠. 이것은 3월봉, 4월봉, 5월봉. 어쨌건 다음 주 5월봉 하루 남았죠.
그래서 여기 6,3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어쨌건 양봉으로 끝나게 될, 음봉이어도 거래량과 함께 많이 잠겨 있다. 그리고 7,000원을 돌파하기는 어려운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거 7,000원이 고비죠. 이것을 넘게 되면은, 공매도 세력도 6,500원과 7,000원을 대단히 경계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380만 주에 해당하는 공매 잔고가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들은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월봉 또는 다음 주 주봉, 이번 주 주봉과 함께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다. 주봉이 이렇게 박스권에 움직일 때도 거래량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던 모습, 모두 다가 물량은 주주님들의 곳간에 고스란히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수고 많으셨고 주말에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